네,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한 분입니다. 이상규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4명 뽑는 거죠. 예. 4명 뽑는 네, 거 네, 중에서 이제 여성 김민전 의원 한 분이 빠지니까요. 세 분 세 이제 분 이제 네네. 세 분이 예. 치열한 예. 공방전인 총 9분입니다. 총 9분 중에 세 3분. 분, 그러니까 3대1 경쟁이네. 거의 그렇습니다. 3대1 예. 3대1 2점 경쟁인데 한 7대 그냥 1. 액면 3대1이 아니라 예. 아주 다 나름대로 다 기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예. 중에서 3대1이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은 싸움은 예. 제가 제일 인지도가 없습니다. 인지도. 예. 그런데 인지도 가지고 결판 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요. 예. 뭐 이 사람의 그 정체성, 특히 이제 지금 어렵잖아요, 우파가. 네. 어떻게 우파를 투쟁력 있게 가져갔을 거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네. 또 내면과 그 실력, 전투력, 뭐 모든 면이 네. 문제가 되니까 인지도만 가지고 인지도야 무슨 안철수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뭐 있어? 맞습니다. 이준석 인지도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네. 조국이 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 인지도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뭐 하나하나 이제 여쭤보고요. 네, 네, 네. 우선 그 이상규 최고는 그 백서 거기에 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처음에는 총선 백서 TF였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당규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총선이 어떻게 진 거를 깊숙이 진짜 네. 들여다 본 건데. 예, 지금 2달이 조금 넘었고요. 활동이. 예. 그 전체가 하는 회의가 11번 있었고요. 네. 소위가 6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전략에 관한 거, 조직에 관한 거, 홍보, 당정 관계, 여의도 연구원 뭐 등등 해서 6가지 소회의로 나눴고요. 소회의까지 하면 3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쳤고 네. 거기서 인터뷰한 분들이 1000분이 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진짜 국민의힘 이제 보수당 최초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출입 기자들, 당직자들, 그 출마하신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깊이 봤습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때문에 총선 졌냐 이 여론조사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고관여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고관여라는 건 이제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사람들 직접 직접 뛰셨던 분 있고 사람이라든가 참모라든가 뭐 기자라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의 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죠.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 비슷하게 뭐 조금 뭐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조사하면서 본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론조사에서는 그 뭐 대통령실의 잘못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책임이 네.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그때 당시에 위원장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야 폐인의 책임은 그쪽으로들 모르는 사람들이 기자들이나 더 있지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뛴 건 아니죠.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죠. 결국 진두지휘한 사람은 한동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내부의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당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처에.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시스템이 돌아갔는가를 보면은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돌아갔습니다. 선거라는 게 제가 254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그리고 한 선거구마다 거의 뭐 적게는 200명, 많게는 뭐 1000명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국 단위로 간다면 그걸 진두지휘할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정치 경력이 일천하니까 없었죠. 일천한 게 아니라 처음 한 거죠. 전무지. 예, 예. 그런데다가 이 전국 단위의 선거기 때문에 네. 선거 처음 하는 사람이 지역구 선거도 헤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어. 좀 늦게 영입이 됐거든요. 네. 왜 영입이 늦게 됐냐면 제가 좀 출마를 거절했습니다. 저희 가훈이 정치하고 정치하지 예, 회장을 하지 말아라 모임에 어. 예, 돈 많이 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제가 그래. 성북에서 4대째 살고 있는데요. 아 거기 아주 소백이구나. 예. 네. 뭐 학교도 다 나오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성북이에요. 아니요? 성북에서 다 다니고 아. 아버지도 또 거기 지역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시고 그래도 소백입니다. 거기서는 정치하지 말아라가 가훈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강북갑에 전상범 부장판사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부장판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인수중학교, 뭐 대일외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우리 해서 와이프가 대일외고 나왔는데. 아 진짜요? 가서 몇 년생이야? 저는 76년 1월생이에요. 대일외고? 저는 대일외고 아니고 아니. 전상범 판사. 아 오케이. 저는 서라벌 중학교, 서라벌 중학교. 예, 동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성고등- 일반 네, 동성고등학교.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해서요. 동성고등학교. 예, 그리고 동네라 고려대학교도 다니고 예. 동네입니다. 그 동네네 다. 예, 다 거기. 대학까지 다 그 동네네. 예, 지금 이제 경희대에서 경희대학 대학 교수도 경희대도 그 동네고. 예, 걸어 다닙니다. 제가 집에서. 그러네. 근데도 이게 제가 지역을 진짜 잘 알거든요. 맨날 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알고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장사를. 예. 뭐 뭔 식당을 장사를? 했습니다. 냉면집부터 해서 갈비집까지 또 하고 있고. 야, 그 이력이 특이하네. 예. 뭐 어쨌든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뭐 구석구석 알고. 그래도 이게 그 조그만 선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저 처음 경험해 봤는데. 근데 이 전국 선거는 네. 야,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 다르고 뭐 농촌 다르고 뭐 네. 뭐 바닷가 다르고 네. 뭐 산간 지역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다 전술 전략이 다 다른데 저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뭐지? 한동훈 이조 심판?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동선에 따라서 저를 계속 보시려면 뭐 누굴 뽑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를 보려면 누굴 뽑아야 네, 되는데 네. 내 위주네 한동훈 위주.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계속 스타 갔던 위주. 거죠. 어.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가장 중요한 세 분이 음. 다 처음 한 분입니다. 다 여의도 연구원장, 조선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오셨죠. 송영님이. 예. 거기도 선거는 처음이지. 처음입니다. 뭐 여론조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론조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자죠. 기자. 예.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기자. 보도하는 전문가 기자죠. 전문 송- 기자죠. 송영님. 예. 그리고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모든 걸 다 하는 그러니까 대표 아유, 같은 겁니다. 그럼. CEO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당 대표보다 대표로 봐야 됩니다. 예. 기업에서 선거는 따지면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야. 사무총장이 다 합니다. 근데 사무총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장동혁이 있지 않았나? 부재중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지역구에 가 있었죠. 장동혁이가 선거에 묶였구나. 네. 전국을 볼 새가 없었구나. 근데 그분이 총선을 처음 겪었어요. 그것도 총선 보궐은 겪었지만 총선은 처음 겪었어요. 보궐은 우리 당이 전사적으로 다 도와줬던 거잖아요. 예. 그거 보궐하고 총선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이건. 다르죠. 예. 총선은 오롯이 저 혼자 제가 만든 조직을 가지고 뛰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보궐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사무총장 일을. 되게 황당한 경우가 된 겁니다. 이 세 분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 초짜,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초짜, 그 다음에 사무총장 초짜, 이제 선거를 총괄할 1, 2, 3가 다 초짜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네. 엄청난 진짜 문제였고 예. 2조 심판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야당 심판론이 2조 심판으로 간 거거든요. 워딩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2조 심판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요즘은 분위기가 이상규, 조정훈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총선 백서 때문에 처음에는 이재명, 조국 심판이었잖아요.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막았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어려워진 거지. 예.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국민의힘도 초짜로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도 초짜였죠. 그렇지.
그리고 위성정당도 처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의 당대표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야? 그냥 우리 사무처 당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당의 사무총장도 사무처 당직자가 있어요. 이야, 이거 완전 아무 노하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추어구나. 지금. 예.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만 이기면 되면 더민당만 이기면 되잖아요. 예. 하나만 이기면 되는 게임입니다. 둘 중에. 예. 얘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잖아요. 예. 국민들께 얘보다 조금 잘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의로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아예 보질 않은 거예요. 어. 나만 갖고 한 거예요, 그냥. 상대를 아무것도 분석을 안 하고 모르는데. 예. 상대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이니까 쉽게 이길 줄 아는 거네 그냥. 그래서 심각한 당원 당규 위반도 우리가 발견했고요. 당원 당규 위반 이런 거. 엄청난 위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당원 당규 위반을 했다고요? 그럼요. 뭘 위반을? 저희 당규에 있는 내용들대로 원래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에 취업 규칙이 있잖아요. 네. 취업 규칙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고발 당하고 그렇죠. 노동법에 문제가 있으면요. 당연하죠. 바로 형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당규가 있잖아요. 당규. 예. 근데 그리고 어떻게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반도 있었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있었습니다. 공천도 위반하고 그럼요. 여론조사도 위반하고. 그럼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도 못 들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맞아요. 예.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그 들었습니다. 여의도 선거하면서. 연구소에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원래는 여론조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뭐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총선 기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선거 여론조사잖아요. 네. 선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보고 라인이 당규에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론조사를 했던 실무자가 사무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당대표 당규에 딱 당규에 적혀 적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럼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최고위원회의가 그 당시 비대위였잖아요. 비대위죠. 근데 비대위에서 그걸 들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그리고 그 더- 여론조사는 누가 쓱싹쓱싹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네. 저희가 그 실장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울먹이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도 미치겠는 거죠. 당규 위반이 있는데 자기가 다칠까봐. 근데 위에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엄청난 그 당권을 가져갔잖아요, 그 당시에. 1인지하 거의 뭐 거의 혼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거의 독재 비슷하게.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대표한테 직접 보고한 거예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두 사람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를 독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당규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후보자들한테 안 알려줬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안 알려줬죠.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를 각 후보자한테 알려줘야 그러려고 여의도 연구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야 내가 얼마 앞섰냐, 얼마 졌냐, 그걸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이제 짜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안 내려왔다는 불평이 많았어요. 엄청났습니다. 깜깜이었다. 진짜. 예, 깜깜했습니다. 이런- 그 전화하면 어디 연결도 안 되고 당직자들은 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 겁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지역구가 9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론조사 결과가 동마다 다 다를 다 달라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약한 동에 가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해야 될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심지어 또 얘기 드리면은 저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제 지역구는. 성북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왜안 제가 그걸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아니 못했습니다. 그왜안 진짜. 해?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정한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기 때문에. 여기는 할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데만 했나 그럼? 예. 자, 그리고 왜 안 알려줬냐? 포기했나? 이상규 성북구로 거기 그래도 저 역대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성북구에서 예, 예. 보수당 표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40년 동안 3년 했거든요. 김효재 의원님이 하셨다가 정무수석으로 가면서 그 당시는 국회의원을 내려두고 가야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궐이 벌어진 지역구인데요.
그때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게 3자 구도일 때만 되는 지역구입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둘이 나오니까 뭐 아예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로서는 당에서 저를 영입으로 데려왔고 데려왔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뭔가 선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제가? 뭐 매뉴얼 하나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게 선대위고 그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여의도 연구소 예, 그런 예.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지키자고 최고위원회 출마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가 예. 그런 불합리한 걸 다 깨버리자. 예. 근데 당원 당규를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위반했다는 건데. 네. 그럼 이거는 당에서 징계 사유 아닌가요?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야죠. 예. 근데 여태까지 왜 이런 게 조용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사실은 선거 패배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바로 사표를 냈잖아요.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때. 자, 응. 그만두겠다. 그래서 금방 사퇴했지. 사무총장도 관뒀죠. 바로 간뒀지 다. 예, 바로 관뒀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그대로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좀 의심이 가요. 여의도 연구원을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낀 게 이분이 왜 책임을 지지 않지? 예, 왜 계속 같이 있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 당 대표 나오는데도 이미 어떤 뭐 모종의 뭐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모종에 뭐가 있다는 건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되면 어대안이라고 막 프레임 잡으면서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권력이 꽤 있습니다. 있죠. 최고위원회도 들어가고 비대위에도 가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요.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직자들은? 수상하다 이런 얘기네요. 혹시 거기서 여론조사를 쓱싹쓱싹해서 한동훈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 한동훈 체제의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한동훈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장동혁도 사표 냈으면 여의도 연구원장도 딱 선거 책임의 패배를 책임지고 사표해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그대로 놔뒀다. 근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주문을 넣는다니까 그리고 곧바로 한동훈이 지금 대표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두 달 이제 딸랑 지나서. 만에 곧바로 오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런 걸 뒷받침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네. 그거에 지금 어쨌든 비대위에도 함께 배석하니까요. 네. 그래도 그 배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권력이거든요. 지금 국힘 선관위원들 있잖아요. 네. 그게 방송 나와서 한동훈을 빨아제껴요. 국힘 선관위원들이 지금 현재요. 그래 이것도 말하자면 심판이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국힘 내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발언을 막 종편 같은 데 나와서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네.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선거 끝난 다음에. 뭐요? 예,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 원내대표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출마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출마하면 안 된다고 녹취를 깠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녹취를 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서 설명해. 그때 뭐 우리 당의 그 전에 사무총장 하셨던 이철규 의원이라고 출마하면 안 있었는데 된다고 이제 막 그 녹취를 까면서 이런 분은 뭐 정보 형사 정보 쪽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폄훼하면서 이랬잖아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나는 네 뭐 인사를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큰 망신을 주고 나온단 말도 안 한 사람한테 우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출마했잖아요. 러닝메이트로. 그렇게 음해한 사람. 네, 지금 박정훈 의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훈, 예, 그 네. 채널A 기자 출신. 네,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맨날 거기 한동훈의 시계를 러닝메이트라는 거 아니야? 러닝메이트죠. 한동훈의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두 번째 장면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총선 백서가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 백서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캠프에 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할 것 같으니까 백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음해했죠. 근데 그 음해하는 거를 어떤 걸로 잡았습니까? 단서를? 조정훈 의원이 그냥
편하게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하냐, 뭐 할 것 같냐, 또 한동훈 대표 나올 것 같냐, 뭐 이런 문제 하다가 조정훈 의원 출마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할 수 뭐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 살짝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백서 팀이 난타당했죠. 난타당했죠. 총선 백서 쓰는 사람이 네. 대표 나가면 되냐? 이렇게. 예,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뭐 전화, 뭐 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가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조정훈이랑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백서에서 발견된 이 잘못 때문에 이걸 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러면서 백서를 폄하하면서 저는 이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일들이 전당대회 출마하고 러닝메이트 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도 당규 위반입니다. 사실은 선관위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저는 처음에 갈라치기 하지 말고 줄 세우지 말고 제발 내부 총질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먼저 줄 세우고 러닝메이트 제도 저도 러닝메이트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러게. 예. 저는 처음 만났어요. 예. 그 50일 동안 선거하고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왜 내가 졌나. 그래서 저는 진짜 고3 딸이 하나 있는데 고3 딸이랑 같이 밤새면서 지금 옆에서 제 증거 왜 졌나. 총선 백서 하면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도 하는데 기업들에 기업 컨설팅 하듯이 A부터 Z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왜냐면 우리 당에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들이요. 대통령실도 근무하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보좌관 생활도 많이 하고요. 전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 많은 경륜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있는 자금으로 시스템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 예. 이걸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어이구 이상규 우리 후보가 네. 최고위원회 그 당선돼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 보이네요. 이런 총선 패배의 원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 나왔는데도 이거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미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세력이 네네. 이렇게 당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동훈 팀이 뭔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네,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